여러분 안녕하세요. 홍황트롯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정말 믿기 힘든, 하지만 박지현 본인이 직접 고백한 소름 돋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제 진짜 선생님은 연예인이 아니라 바로 옆집에 살던 낯선 이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만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과연 그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무섭고도 신비한 세 사람의 정체는 누구였을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진실을 함께 파헤쳐보시죠. 그들은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사실 전 한때 그들이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했어요. 2025년 한 방송 인터뷰에서 박지현은 이 믿기 힘든 고백으로 모두를 충격에 빠뜨렸다. 트로트계의 신성, 웃음 많고 겸손하기로 유명한 그가 도리어 그들의 존재를 언급하며 눈빛이 바뀌었을 때 스튜디오 안엔 싸늘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박재현이 중학교 시절 살던 곳은 서울 외곽의 낡은 골목길 끝 철문이 비거기는 오래된 단독주택이었다. 그의 집 옆에는 언제나 문이 닫혀있고 커튼이 거치지 않는 이상한 집이 하나 있었다. 아이들은 그 집을 귀신의 집이라 불렀고 박재현조차도 한동안 가까이 가지 않았다. 하지만 어느 날 그 집 창문 너머로 들려오는 이상한 소리에 박재현의 인생은 바뀌기 시작했다. 그날은 비가 오는 여름밤이었다. 학교에서 지친 몸으로 돌아오던 길, 박재현은 우연히 옆집 창문을 스쳐 들리는 묘한 멜로디의 걸음을 멈췄다. 너무도 아름다우면서도 불안한 불협화음이 섞인 클래식이었다. 피아노였지만 그것은 마치 누군가의 울음처럼 들렸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 소리는 매일 밤 같은 시간에 울려 퍼졌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한 박재현은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았고 그곳엔 하얀 셔츠를 입고 피아노를 치던 한 남자가 있었다. 그는 박재현을 발견하고 눈을 마주친 채 말했다. 넌 노래하고 싶어 하는 아이구나. 그는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나이도 직업도 알 수 없었지만 그는 매일 밤 피아노를 치며 박재현을 그 창 앞에 앉혔다. 멜로디는 감정이야. 불안한 멜로디는 불안한 사람만이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넌 내 감정을 피하지 마. 그는 악보도 없이 연주했고 그 곡들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다. 박재현은 그에게 선생님이라는 호칭조차 붙일 수 없었다. 그는 너무 낯설고 너무 날카롭고 때로는 무서웠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피아노 앞에 서면 박재현은 자신도 몰랐던 감정을 꺼내게 됐다. 그러던 어느 날 박재현이 노래를 부르던 중 뒤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기척을 느꼈다. 돌아보니 검은 옷을 입은 한 여성이 그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단지 조용히 손에 들고 있던 낡은 테이프 녹음기를 건넸다. 거기엔 박재현의 노래가 녹음되어 있었다. 이후로 그녀는 종종 나타났고 항상 박재현의 노래를 듣기만 했다. 말 한마디 하지 않으면서 표정도 거의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박재현은 알 수 있었다. 그녀는 노래의 진실성을 듣고 있었던 것이라는 걸.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날은 이상하리만큼 노래가 내 안에서 흐르는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늦은 시간 박재현이 홀로 있을 때 문득 나타나는 한 남자. 그는 항상 어둠 속에 서서 질문만 던졌다. 노래를 부르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싶어서? 외로워서?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싶어서? 는 절대 답을 강요하지 않았고 오히려 박재현 스스로가 진짜 이유를 깨닫도록 유도했다. 그는 박재현의 고통, 분노, 외로움을 모두 꿰뚫어보는 것 같았고 그 질문들은 언젠가 노래 속가사로 바뀌어갔다. 놀라운 건 이 세 사람에 대해 어느 누구도 알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웃도, 친구도, 심지어 가족조차 그런 사람 본 적 없다고 말했다. 박재현은 그 이야기를 마치 꿈처럼 회상하며 말했다. 그들은 어쩌면 실제 인물이 아니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그들이 없었다면 전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어느 날 밤 평소처럼 옆집 창문 앞에 앉아있던 박재현은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그날은 피아노 소리도 없었고 검은 옷의 여자도 질문하는 남자도 나타나지 않았다. 처음엔 쉬는 날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그들은 끝내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며칠 후 옆집은 완전히 비워져 있었다. 이웃 주민들조차 놀라며 말했다. 원래 사람이 살았던가요? 누군가는 그 집은 10년 전부터 빈집이었다고 주장했고 부동산에 문의한 결과 거긴 최근까지 아무런 임대 기록조차 없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박재현은 충격에 빠졌다. 그때부터 박재현은 노래를 멈췄다. 무대에 서지도 방송에 나가지도 않았다. 1년 가까이 모든 활동을 중단한 채
스스로에게 질문만 던졌다. 내가 본 건 누구였을까? 그들이 만든 감정은 진짜였을까? 노래를 좋아했던 이유는 여전히 유효한 걸까? 가끔은 그 집 앞에서 홀로 앉아 피아노 소리를 상상했고 어쩔 땐 누군가가 문 너머에서 녹음기를 켜는 환청이 들리기도 했다. 그 1년은 외로움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음악이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다. 2024년 가을 박재현의 매니저 앞으로 한 개의 택배가 도착했다. 보낸 사람은 없었고 송정엔 단 하나의 문장만 적혀 있었다. 잊지 마. 네가 노래하는 이유를. 안에는 오래된 카세트 테이프 하나가 들어있었다. 놀랍게도 박재현이 예전에 옆집 여자에게 받았던 녹음기와 동일한 기종이었다. 그는 손을 떨며 플레이 버튼을 눌렀다. 지현아, 네가 처음 노래 부르던 날 우린 내 안에서 울고 있는 감정을 봤어. 넌 특별하지 않았어. 하지만 네가 감정을 진짜로 마주할 때 노래는 특별해졌지. 이제 우리와의 시간이 끝났다면 너 혼자 노래할 수 있어야 해. 그게 진짜 가수야. 목소리는 정확히 누구의 것인지 분간되지 않았지만 박재현은 확신했다. 그 세 사람이 남긴 마지막 메시지라는 걸. 그리고 그 다음 달 박재현은 깜짝 컴백 무대를 가졌다. 그는 아무런 장치도 없이 어쿠스틱 기타 반주 하나에 맞춰 자작곡 기억의 집을 불렀다. 무대의 조명은 흐렸고 객석은 조용했다. 하지만 곡이 끝나자 누군가 객석에서 기립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하나둘 전체 관객이 일어섰고 그날 무대는 아무런 편집 없이 그대로 방송되었다. 집은 지금도 비어있다. 창문은 여전히 닫혀있고 어느 날처럼 조용하다. 박재현은 말한다. 그들이 진짜였는지 상상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시간 동안 내가 진짜 나를 마주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감정을 노래로 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박재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는다. 당신은 누군가에게 영향을 준 적이 있는가? 당신이 어떤 낯선 존재의 따뜻한 눈빛 덕분에 살아났던 기억이 있는가? 선생님이란 타이틀보다 힘을 깨워주는 존재. 그 세 사람은 바로 그런 존재였다. 공황트롯은 앞으로도 박재현의 음악 여정을 계속 함께할 예정입니다. 그에게 영감을 준 존재처럼 이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과 시작의 메시지가 되길 바랍니다. 시간이 흘러도 박재현은 종종 세 사람과의 시간을 떠올린다. 그의 음악 속에는 여전히 피아노 남자의 불안정한 화성, 말없는 여인의 녹음기 속 숨소리, 그리고 질문하던 남자의 날카로운 물음들이 작은 숨결처럼 스며있다. 그는 말한다. 그들은 제게 음악을 가르쳐준 게 아니라 마음을 열어야 음악이 나온다는 걸 몸소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전 지금도 곡을 쓸 때마다 질문을 떠올립니다. 넌 왜 지금 이 노래를 부르려 하지? 박재현의 팬들 중 일부는 그의 노래를 들을 때 이상한 감정을 느낀다고 말한다. 슬픈데 시원하고 따뜻한데 서늘한 느낌. 단지 멜로디 때문이 아니다. 그 안에 감정의 깊이, 고독의 흔적, 그리고 스승들의 흔적이 함께 숨 쉬고 있기 때문이다. 지현 오빠의 노래는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듣다 보면 내 안의 상처들이 울어요. 팬 댓글 중 그는 요즘도 무대를 마친 후 한동안 혼자 조용히 무대 뒤에 앉아있곤 한다. 그 공간에서 그는 그들을 기다리고 있다. 어느 인터뷰에서 한 기자가 물었다. 당신에게 가장 고마운 스승은 누구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한 뒤 이렇게 답했다. 사실 아직도 그 세 사람이 실제 인물이었는지 제 환상인지 모를 때가 많아요.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들이 남긴 말, 감정, 질문은 지금도 제 안에서 살아있거든요. 그게 저한테는 가장 강한 가르침이었어요. 이 대답은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스승이란 무대 위에서 마이크를 들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속 어둠에서 손을 내밀어주는 존재일 수도 있다는 걸 그는 몸소 증명해낸 것이다. 재현은 지금도 음악을 하고 있다. 가끔은 대형 방송에, 가끔은 작은 지방 무대에 선다. 하지만 그가 가장 자주 찾는 곳은 청소년 음악 캠프, 장애우 문화센터, 그리고 어두운 골목 끝의 조용한 무대들이다. 그는 거기서 자신이 한때 마주했던 그 질문들을 누군가에게 전하고 있다. 넌 왜 노래하니? 이 소리는 내 안에 어떤 감정에서 나왔니? 사람들이 널 모른다고 해도 너는 널 믿을 수 있니? 그는 지금 누군가에게 또 다른 낯선 스승이 되어가고 있다. 어느 늦은 밤 박재현은 SNS에 짧은 글 하나를 올렸다. 그 집은 아직도 거기 있어요. 창문은 닫혀있고 불은 꺼져 있지만 가끔은 그 안에서 피아노 소리가 나는 것 같아요. 착각이겠죠. 하지만 그 착각 덕분에 전 오늘도 무대에 서는 용기를 냅니다. 이제 그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을 넘어 기억, 존재,
그리고 진심을 증명하는 하나의 기록이다. 그리고 우리는 알고 있다. 진짜 스승은 이름이 없어도 그 사람의 흔적은 한 사람의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